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감한 정책에 대해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논평을 내자 여기에 반박하는 글을 재차 올리기도 했죠. 최근 나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오늘 2부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월 1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또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에 열린 김건희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추징금 1,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혐의 중에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 수재 그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지난 1월 28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재판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 81만 5천 원을 하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간합을 명한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통일교 금품 수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은 청탁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해 7월 5간 또 다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의혹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역할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한자 성어를 언급하며 질책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 여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고 후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한 주목할 만한 선고도 있었죠. 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권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 제공을 인정한 윤 씨와 달리 권 의원은 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의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법원은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2022년 당시 대통령 최측근인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권 의원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에 대해선 고액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도 자백을 통해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의원 측도 김건희 여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자신의 재판에 쓰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됐어요. 네, 정부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 도심 속에 가용할 수 있는 알짜 부지를 동원을 해서 이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과 그리고 태릉 골프장 그리고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이 후보지입니다. 이 착공 시점은 대부분 2029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용산역과 붙어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미 계획돼 있던 6천 가구에서 규모를 늘려 1만 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기존보다 층수 등을 높여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도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늘립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인 용산 캠프킨 부지 등에도 2,500가구를 짓습니다. 다음은 태릉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주택 개발이 추진됐었던 군 골프장 부지에 약 6,8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인근에 있는 문화재 태릉의 경관 보호를 위해 중저층 위주로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그 자리에 주택 9,800가구가 들어섭니다. AI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해 기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같은 도심 내 노후청사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6만 가구 중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 4만 가구, 2만 가구는 앞선 9.7 대책 등에서 발표했던 물량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부분 2029년 이후에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책임 그 이후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지 보름 만입니다. 한 전 대표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고요. 친한계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돌아온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보름 만, 당원 게시판 의혹 15개월여 만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거라 했지만 일부 반대, 기권, 진통 끝에 표결로 의결됐습니다. 당내 갈등의 정점이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권이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 의결 절차에 맞게끔 의결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터질 갈등이라면 지금 정리하고 뭉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종일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보수의 주인을 자처하며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절대 대표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신당 등 독자 세력화보단 지방선거 이후 열릴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기다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새 출발로 덮고 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계산입니다. 당 이름도 강령도 바꿔 범보수 맏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부터 일단은 손사래입니다. 선거 연대를 할 이준석 개혁신당 요소가 없습니다. 대표입니다. 어떤 생각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도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도부 사퇴 요구에 이어서 재신임을 묻자는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반발을 일축했고요. 이 지방선거 체제로 분위기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친한계는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위원들 중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개인적인 의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당의 미래를 희생시켰다. 어차피 자진 사퇴할 리 없으니 재신임을 묻자는 당내 소장파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반면 당내 중진들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갈등을 더 키우는 건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허탈하다, 선거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말을 아꼈고, 다른 중진은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발은 일부일 뿐 탈당 같은 극단적 집단 행동도 없을 테니 빨리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단계와 같은 소모적 이슈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 인물 영입, 선거기구 구성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적 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친한계는 당대표 체제에서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 파열음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여야 지도부가 만났네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둘은 손을 잡고 좋은 정치를 하자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같지만은 이번 달 이 굵직한 쟁점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간 냉랭하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단식 투정하냐고 비아냥댔던 정 대표는 단식을 마친 장 대표의 건강부터 챙겼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어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정 대표 말에 장 대표는 끄덕이며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뒤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모처럼 협치 분위기지만 다음 주 시작되는 2월 국회엔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이 대기 중입니다. 개혁 입법은 웬만하면 설정해서 정청래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필요하고 뭐 이래서 안 되면 2월 달에 끝내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입장에서 대변인입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말한 협치나 그런 큰 틀을 결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별법 제정이냐 합의 비준이냐 여야가 입씨름 중인 대미투자 특별법 또한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생 법안이냐 개혁 법안이 먼저냐 갈림길을 앞두고 여야는 아직 2월 국회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눈이 시작이 돼서 내일 오전까지